갑자기 더 큰 전쟁이라 국제유가 폭등하다. 중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공습한다 이런 얘기가 나돌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다가 국제유가 잠잠했습니다. 며칠. 그런데 가자지구 전쟁 1주년을 맞아서요. 하마스와 저기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장 밑에 예멘의 후티 반군 이 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동시에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로 로켓을 쏴버렸어요. 동시에 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도까지 물론 뭐 다 방어를 해냈지만 쏘았다는 자체가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말입니다. 하마스나 혹은 헤즈볼라나 혹은 후티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사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이 어디냐? 이게 이란이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곧 이란을 폭격할 거다, 공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2024년 10월 7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배럴당 77.3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9월 26일에 67.67달러였거든요. 그럼 77.37달러가 됐으니까 거의 10달러 가까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래에 보기 드뭅니다. 보기 드뭅니다. 2024년 전체적으로만 4월 12일에 85.66달러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규모 공습할 때 85.66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게다가 시장에서는요. 유가가 100달러 간다. 유가가 2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폭등하는 2%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WTI만 보더라도 연초 대비하면 7.5%나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9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배럴당 65.15달러 14달러였거든요. 연초에 71.97달러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7.34달러 7.5%가 올라간 숫자입니다. 두바이유도 마찬가지 1.1% 올라갔지만 76.77달러 지금 시장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이렇지만 시장이 열리면 이거 또 올라갈 겁니다. 왜? 북해산 브렌트유가 81.09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80달러 넘어섰습니다. 6.9% 올랐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당연히 커지죠. 이것은 전쟁의 위협이 더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때 중국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오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요. 금값이 안 올라갔어요. 금값이 안 올라갔습니다.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660.6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사상 최고였을 때 지난 10월 1일 2690.3달러.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금값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금값은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이 유가를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 시장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시장 자체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마자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란 입장에서는요. 예, 전쟁이 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33.3%나 됩니다. 게다가 원유도요 16.7%가 바로 저곳에서 세계 시장으로 원유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페르시아만이 갇히면 국제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지금 뭉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과 중국이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몰렸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이러면 오히려 국제 금값은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이 돈 푼 것이 세계 경제에는 호재다.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이냐 아니면 계속될 효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을 더 봐야지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가 폭등했다는 것. 여기에는 전쟁의 어떤 요소가 작용을 했고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도 작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어떤 시기든 국제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시기든. 전쟁의 상황은 더 크게 번져지는 조짐이거든요. 당장 이스라엘은 이란을 보복 공격을 할 겁니다. 이 보복 공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핵시설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재까지는 이란의 아바단 정유시설로 공격 목표를 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바단 정유시설은 페르시아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여기는요 석유 정제 능력이 약 17%, 휘발유 생산 능력이 13% 집중된 곳입니다. 아마 이곳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이 되면 유가는 뭐 $100가 아니라 $200도 올라간다는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을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유가는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늘도 강조합니다.